예, 그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사마천이 혼자 썼다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에는 사마천의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사기열전을 좀 깊이 읽어보시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마천의 아버지가 자료 정리를 많이 해놨을 거예요. 사마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담과 사마천 두 자의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쓴 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마천의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전들도 그런데 이게 워낙 옛날 책이잖아요. 2000년 넘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빠진 글도 있고 그래서 훗날 사람이 막 써놓은 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승되는 총 130편 가운데 일부 편은 후대에 끼워 쓴 글이라고 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는 사마천이 썼다고 통쳐서 이야기를 하네. 좀 더 분석적으로 보면 사마담과 사마천이 같이 정리했을 거고 일부 편은 후대 사람들이 끼워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놀랍긴 한데 사마천 혼자 썼을 거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다 못하다가 한 무제 때 봉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천문을 관장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불러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대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불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사마담이 이 한스러워 병에 들려서 죽어요. 죽기 전에 사마천을 불려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어떤 거냐? 크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언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게 있는데 너 이거 나를 이어서 네가 이걸 계속 해야 돼. 근데 또 여기서 보면 행간을 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기록할 만한 때야. 한나라가 아주 융성하게 되었거든. 평화 시기가 되었으니 좀 본격적으로 옛날에는 어지러우니까 이것저것 정리 못하다가 지금 정리하자.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동양의 모든 역사는 관학으로서의 역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국가가 관장해서 역사를 기록을 시켰어요. 그런데 중국에 아까 여러 역사책들이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사기는 항상 붙어요. 사마천의 사기라고. 왜 그럼 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붙었을까? 이 고유한 사마천이라고 하는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냥 한나라까지 역사를 기록하겠다라고 했다면 사마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한편 사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사기 열전 읽으면요, 이게 객관성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마천이. 나중에 보시면 쓸데없는데 디테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장면, 누가 누구를 만나갖고 순간에 뭐 예를 들면 술잔을 주고받는 장면들. 그래서 사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은 역사책 기록보다는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많이 평가를 해요. 왜?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사가의 모습보다는 뭔가를 지어내고자 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사건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무제 때 이 사람이 엄청난 황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제 측근을 흉노족을 정벌하러 쭉 보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한 장수를 벌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측근을 비를 덮기 위해서. 사마천이 한마디를 해요. 그 사람 그렇게 벌 주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사마천이 그때 쉽게 말하면 황제를 속였다 혹은 황제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습니다. 사형. 자, 근데 사마천이 목숨을 건져요. 그 당시에 사형을 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석금을 내면 됩니다. 돈을 엄청 내면 돼요. 두 번째로는 사형 대신에 다른 형벌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궁형이라 하여 생식기를 잘리는 형벌입니다. 사마천은 뭘 선택했냐면 궁형을 선택합니다. 그 여러 형벌 가운데 궁형은 되게 치욕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사마천이 이 역사를 이제 기록하기로 하는데 그랬을 때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마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내가 그때 그냥 죽었다면 9마리 소 가운데 터럭 하나 빠지는 거에 불과했을 거라.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죠. 구우일모 9마리 소에 한 터럭. 사마천이 생각해보기에 옛날에 있었던 유명한 책들 시, 서, 공자가 지었다는 춘추, 구런이 지었다는 이속입니다. 이런 거 다 왜 썼냐? 뭔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서, 뭔가 마음에 엉킨 게 있어서 이렇게 지은 거 아니겠어?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죠. 봐, 저 사람이 이래서 글 썼어. 이래서 글 썼어. 이래서 글 썼어. 나는 이래서 글 써. 나도 이래서 글 써라고 하는. 그러면서 보면 사마천이 분명히 뭔가 안타깝고 마음에 엉킨 게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숨겨져 있는 뜻들,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옛날 역사책은 춘추는 왜 썼느냐? 난신적자가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즉 이 역사를 기록하여서 훗날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고 훗날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반성의 거울로 삼으라고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춘추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나쁜 거 기록하는 건 나쁜 거 하지 말라고. 좋은 거 기록하는 건 똑같이 하라고. 근데 사마천의 사기열전 보면 나쁜 것도 기록해놨어. 누군가 누구를 찔러 죽인 얘기가 있습니다. 나쁜 얘기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재밌게 기록해놨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이 죽는 사람의 입장에 서술한 게 아니라 죽이러 가는 사람의 입장에 서술합니다. 어떻게 저를 죽일까? 그 순간의 긴박함, 그 순간의 어떤 짜릿함, 복수도 많이 기록해놨어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했으니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그 복수를 저질렀을 때의 통쾌함. 그럼 이 얘기를 왜 기록해놨을까? 사마천 스스로도 흔히 말하는 이전에 사관이라고 하는 역사 관념에 멈춰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을 넘어 쓴다라고 하는 작가 정신이 투영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열전을 읽으면 대단히 생동감 넘치고 대단히 유려하고 멋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자성어가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를 지금까지도 줄줄줄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사건들, 그리고 이 사람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욕망,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 싶어요.